안녕하세요. 가죽공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만들어 놨던 염색을 했던 버선인데 얘를 이 안에다 솜을 넣을 거거든요. 입체 열쇠고리를 만들려면 본드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착구멍처럼 이렇게 비어 있고요. 여기에 5mm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5mm 안쪽으로 해서 본드를 발라서 두 개를 지금 붙여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느질할 구멍을 뚫을 건데 바느질할 구멍을 뚫을 때 얘네들이 본드를 바른 지 바로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펀치가 있잖아요. 1.5짜리로 뚫을 건데 1.5짜리로 펀치를 뚫으면 이 안에 심들이 막혀버려요. 본드가 아직 덜 굳은 상태라서.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준 다음에 뚫으셔야 되고요. 지금 얘는 디바이더라는 애예요. 디바이더에는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이 간격을 좁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바느질 간격을 유지해 줄 때 요거를 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 한쪽을 바깥쪽에다 걸고 쭉 따라서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한쪽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일정한 간격이 만들어지겠죠. 선이 그어질 거예요. 이때 선을 너무 세게 긁는 분들이 계신데 세게 긁으면 가죽에 상처가 나니까 자국이 날 정도로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사각형이나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일정한 간격으로 뚫는다 할지라도 보시면 이제 요거는 펀치팡입니다. 펀치팡을 밑에다 놓고 일정한 간격을 뚫더라도 꼭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데 바느질이 이렇게 땀이 가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땀이 가면 여기에 딱 끝나야지 예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그 간격에 맞춰서 뚫습니다. 이때 펀치를 할 땐 항상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 그래야 이쪽에서 나는 구멍이랑 반대쪽에서 나오는 구멍이랑 간격이 일정해요. 만약에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이거는 수직으로 항상.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잡아주시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망치질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으시고 나머지 하나 둘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팁이긴 한데 흔들리지 않죠. 얘는 항상 이렇게 팔꿈치를 들고 망치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구멍을 하나, 둘, 세 개를 뚫었는데 이쪽 끝에도 하나씩 뚫어줘야겠죠? 자,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간격을 만들 겁니다. 초보자들은 트레이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트레이는 이렇게 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간격에 맞춰서 있어서 여기에다 대고 이 간격에 맞춰서 구멍 자리를 맞추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제 디바이더 선을 딱 그렸잖아요. 그러면 디바이더 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할 건지 가운데를 밟을 건지 펀치날이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서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한 번은 밟고 지나가고 한 번은 옆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지금 바늘 이렇게 간격을 맞췄는데 여기에 이제 땀이 몇 개 들어갈 건지는 한 요 정도 놔두고 보셔야 돼요. 간격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해야 제일 예쁘게 될까 고민하셔서 2개가 들어가야 될지 3개가 들어가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죠. 네, 저는 2개를 넣었더니 거의 일정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라인을 딸고 갑니다. 네, 열심히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을 다 뚫었고요. 여기에 지금 사용할 바늘을 보면 이렇게 굵은 거하고 가는 거 있거든요.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왜냐면 구멍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굵은 바늘을 사용할게요. 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퍼나 이런 거 할 때 쓰시면 좋고요. 지금 얘는 삼합 초실이에요. 삼합이나 사합을 주로 쓰는데 가는 실을 4번 초를 묻혀서 합해 놓은 실이에요. 그래서 삼합 실이고요. 얘는 기장을 자기가 이제 할 걸 볼 거예요. 전체 길이 대충 잡아서 적어도 작지는 않게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한 바퀴에 얼마큼이냐면 2배 반이 좀 넘게. 그러니까 딱 재서 했으면 3배 정도 하시면 되고요. 딱 잰 게 아니면 2배 반이 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준비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가죽이 두껍다. 두꺼운 걸 연결하려면 실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얇은 면을 할 거다. 그러면 2배 반만 해도 충분합니다. 얘는 초실이라서 넣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면, 초실은 이렇게 살짝 누르면 납작해져요. 납작하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갈 거예요. 이렇게 매듭은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과 처음 시작을 보면 가죽과 가죽 사이에 제가 요 2번째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첫 번째 시작해도 되고 2번째 시작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중간 가죽과 가죽 사이로 집어넣었어요. 매듭하지 않습니다. 한 3에서 4c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요. 매듭할 만큼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고 이제 한 칸씩 홈질 할 겁니다. 홈질. 홈질은 뭔지 아시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칸씩 촘촘히 그냥 하면 됩니다. 홈질을 갔다 오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부담 없이 홈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죽과 가죽 사이에 들어갔고 3cm 정도 남겨놓고 이제 칸칸이 들어가는데, 항상 2개의 가죽을 결합해 줄 때는 얘는 약간 당기듯이 하셔야 됩니다. 실이 너무 느슨하게 되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바느질을 잘 하는 편인데 너무 당기면 쭈글쭈글해지고요. 바느질을 할 때 너무 당기지 않고 하면 이 실밥이 옆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2개가 결합하는데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겠죠. 2개를 결합하는데 꽉 물려주는 건데 그런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초실은 서로 잘 엉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칸씩 스톱해도 돼. 이제 끝에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요. 한 실로만 지금 긴 실 쪽으로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실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다시 바늘을 잡고 좀 당겨서 긴 실이 길어질 수 있게, 짧은 실이 더 짧아질 수 있게 해서 한 실로만 바느질을 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바느질을 하다 보면 2개인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냥 바느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실로만, 긴 쪽 실로만 바느질 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계속 홈질로 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거의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 얘는 입체 열쇠고리잖아요. 그래서 바느질 알려드리는 길에 또 입체 열쇠고리를 한번, 이 입체 열쇠고리 만들 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단면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에 솜을 넣으면 얘가 볼록해져서 굉장히 예뻐요, 모양이. 그래서 준비한 솜을 여기다가, 방울솜을 넣어도 되는데 방울솜이 좀 비싸죠. 그래서 저희는 2개를 다 쓰는데 얘는 구름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 주시는데, 얘네들을 밀어 넣어 줄 때는 이런 디바이더 끝이나 아니면 가위 살짝 벌려서 끝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안에까지. 자, 잘 들어갔죠? 잘 밀려 들어갔죠? 자, 이렇게 또 그래서 빠짐없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생각보다 구름솜을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근데 너무 또 볼록하면 그렇고요. 하나 재밌는 건 입체 열쇠고리를 제가 몇 년 써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가죽이 딱딱하잖아요. 견고하고. 근데 얘가 보들보들해지면서 마치 풍선에다가 물 집어넣은 것처럼 말랑말랑해져요. 어느 순간이 되면. 길이 들어서 가죽이 부드러워지고. 자,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입체감이 좀 살죠? 그럼 솜을 넣었어요. 솜을 넣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어서 바느질 해야죠. 창구멍을 막아줘야죠.
사실은 다른 제품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창구멍이 있는 이유가 이 솜을 넣기 위해서 본드칠을 끝까지 다 안 막아 놓은 거거든요. 자, 한 칸씩 이제 보면 처음에 중간에 들어갔던 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지나서 한 번은 스치듯 만나야 돼요. 서로 처음 시작했던 부분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쪽을 위쪽으로 볼게요. 위면 이 실보다 클로즈업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실보다 이쪽을 위로 하고 이쪽을 뒤쪽으로 할게요. 위쪽에다 넣어줄 거예요. 구멍 안에 실이 이미 지나온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 위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실보다 아래로 바늘이 나오게. 보이나요? 실보다 아래로 바늘이 나와요. 당겨주고, 그러면 앞쪽에서는 실보다 위, 노래 같죠? 위아래 노래 같죠? 이 실보다 위로 가야 돼. 위로 약간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실보다 아래, 얘는 실보다 위에, 얘는 실보다 아래. 그럼 우리가 위아래를 맞춰서 한 이유는 이게 되짚으면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정리된 모양을. 그래서 얘는 실보다 위에 나왔어요. 얘는 실보다 아래, 얘는 실보다 위, 얘는 아래. 이게 들쑥날쑥 위 갔다 아래 갔다 아래 위 갔다 막 이러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지금처럼 정리되게 위아래를 해주면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클로즈업 해줘 보실래요? 여기 바느지는 데를. 자,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쁘게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차곡차곡 이게 정리된 느낌이 나려면 위아래를 지켜서 한쪽을 앞쪽으로 생각하고 한쪽을 뒤쪽으로 생각하고 위아래를 지켜서 해주시면 예쁘게 나옵니다. 찍었어요. 자, 바느질을 이제 거짐 다 해가거든요. 역시 위아래 잘 맞췄고요. 자, 마지막 땀이 이제 이렇게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그거는 시작한 점으로 나와야 서로 매듭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점으로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이로 나올 수 있게. 실이 많이 남았네 생각보다. 그리고 얘네 둘은 옥매듭, 우리가 꼭 풀리지 말라고 매는 매듭을 이 안까지, 가죽 안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매듭이 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게 너무 짧지 않고 한 1.5, 2cm 정도를 오려요. 왜냐면 잘라주게 되는데 얘가 짧으면 여기다 밀어 넣어도 겨나올 수 있거든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늘땀과 땀 사이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어디다 넣었냐면 보세요. 바늘땀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어디든 상관없어요. 뒤쪽으로도 넣어도 상관없고. 근데 단지 실을 너무 짧게 짧지 말아라. 좀 길게 잘라서 속으로 쑥 집어넣으면 매듭 머리도 자체로 내려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솜을 놨는데 끝에까지 다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송곳으로 해서 살짝, 송곳 아니다, 바늘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살짝 이렇게 끌어서 끝까지 솜이 끝까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솜이 요 끝에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요 끝에. 그러면 바늘땀을 이용해서 그 땀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여기도 좀 덜 채워졌네요.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끝에도 이렇게
어때요? 예뻐졌나요? 이 다음에 할 일은 하나 팁을 드리면 열쇠고리를 달 때 아이렛을 박거나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아이렛 박지 말고요. 여기 맨 끝에 여기 있죠. 여기 바느질 구멍. 여기를 송곳을 넣어서 조금 넓힌 다음에 여기에 열쇠고리를 달아주면 돼요. 따로 구멍을 뚫어봤는데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서 쓰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본드로 여기 아까 사실 두 개가 힘이 좋아서 가죽이 힘이 좋아서 붙기는 하지만 살짝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놀이 기리매를 발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바느질 예뻐졌나요? 자, 오늘 바느질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